건강식의 대표주자 표고버섯. 하지만 평소처럼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에 드시던 방법 그대로 섭취하신다면 암이나 뇌질환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표고버섯의 뛰어난 효능과 알아두어야 할 부작용을 비롯해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 3가지와 섭취를 피해야 할 상극인 식재료 3가지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며, 지금 바로 표고버섯 섭취 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부작용과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표고버섯에 포함된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통풍이나 고요산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요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표고버섯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에 포함된 렌틴한 성분은 면역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따라서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표고버섯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어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과다 섭취할 경우 약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고버섯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영양소 흡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과 함께 먹을 때 영양학적으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등어와 같은 퓨린이 포함되어 있는 해산물입니다. 고등어는 퓨린 함량이 높은 생선으로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를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표고버섯 자체에도 퓨린이 포함되어 있어 고등어와 함께 섭취하면 요산 수치가 상승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고등어의 기름진 특성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표고버섯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통풍 환자나 요산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이 생성되며 이 중 일부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에 포함된 렌틴한 성분은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유익한 미생물과 상호작용할 때 특정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어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또한 발효식품은 염분이 많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표고버섯과 함께 섭취할 경우 체내 나트륨 농도를 높여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나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사람들은 표고버섯과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전 또는 표고버섯 탕수육과 같은 고지방 음식입니다. 표고버섯전이나 표고버섯 탕수육과 같은 고지방 음식은 표고버섯과 함께 섭취할 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표고버섯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고지방 음식은 이러한 이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요리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자주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염증 반응을 촉진해 표고버섯의 건강상 이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이 우리 건강에 어떤 놀라운 효능을 제공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의 대표적인 효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선 표고버섯에는 렌틴안이라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렌틴안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촉진해 체내에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능력을 증대시키며 항암 효과도 있어 항암 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면역 억제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면역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요. 에리타데닌은 콜레스테롤의 대사 과정을 개선해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더불어 표고버섯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셀레늄과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신체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 및 만성 질환 예방에 기여하며 또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은 특히 햇빛에 노출된 경우 비타민 D 함량이 높아지는데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며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암 예방 및 염증 억제에도 기여합니다. 아울러 표고버섯의 렌티난 성분은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렌티난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암 치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간암 등의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되며 종양의 성장을 늦추거나 재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또한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조절하며 특히 고혈압 환자들에게 유익합니다. 심장 기능을 개선하고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한 표고버섯은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해 염증을 줄이고 대장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저칼로리 식품인 표고버섯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데요. 이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고버섯에 함유된 베타글루칸과 다당류 성분은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신체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데요. 이는 류머티즘성 관절염, 염증성 장 질환 등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고버섯은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으로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표고버섯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적으로 더 풍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표고버섯과 함께 섭취하면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 영양적인 균형을 이루는데요. 두부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표고버섯의 식이섬유와 결합하여 소화가 잘 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에 포함된 칼슘과 마그네슘은 표고버섯의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할 때 뼈 건강을 증진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골밀도를 높여주므로 두부와 표고버섯을 함께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표고버섯과 함께 섭취할 때 철분과 엽산의 흡수를 돕는 조합인데요.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한 채소로 표고버섯의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를 촉진하여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항산화제와 비타민 A가 많아 표고버섯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시금치와 표고버섯을 함께 사용한 국이나 볶음 요리는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도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현미와 같은 통곡물입니다. 현미와 같은 통곡물은 표고버섯과 함께 섭취할 때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통곡물에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과 결합하면 소화 기능을 개선하며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현미 같은 통곡물은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또한 통곡물에 포함된 마그네슘은 표고버섯의 항염증 효과를 강화시켜 만성 염증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조합들을 통해 표고버섯의 건강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합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품질 좋은 표고버섯을 고르는 법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표고버섯의 가시 둥글고 두꺼우며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살짝 말려있는 것이 신선하고 맛있는 버섯인데요.
갓이 너무 펴진 표고버섯은 시간이 지난 것이므로 가능한 한 갓이 많이 펴지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갓의 색깔은 진한 갈색을 띠고 버섯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신선한데요. 갓이 지나치게 밝거나 변색된 표고버섯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표고버섯의 갓을 살짝 눌렀을 때 단단하고 탄력 있는 것이 신선한 상태인데요. 눌렀을 때 물컹거리거나 쭈글쭈글한 표고버섯은 신선도가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 특유의 향긋한 향이 나는지도 확인하세요. 냄새가 나지 않거나 신맛, 쿰쿰한 냄새가 나는 버섯은 신선도가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표고버섯은 습기에 민감하므로 키친타월로 감싸서 밀폐된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버섯이 너무 마르거나 습기가 차서 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냉장고에서 약 일주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래 보관해야 할 경우 표고버섯을 슬라이스로 자른 후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미리 손질해서 냉동하면 요리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냉동 상태에서는 몇 개월까지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냉동 보관할 때는 소분하여 밀폐용기나 냉동 전용 비닐에 넣어 보관하세요. 더 나아가 장기간 보관하고 싶다면 표고버섯을 말려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건조 표고버섯은 실온에서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면 되며 수개월 동안 보관 가능합니다. 사용 시에는 물에 불려서 사용하면 신선한 표고버섯과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시 표고버섯이 젖어 있으면 금방 상할 수 있으니 세척한 후에는 물기를 잘 제거한 다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습기가 많이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나 키친타월로 싸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품질 좋은 표고버섯을 고르고 올바르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팁들을 참고하셔서 표고버섯의 신선함을 유지해보세요. 표고버섯은 우리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신선하고 품질 좋은 표고버섯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장수 건강로드가 될 테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